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43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블링크 시리즈 3편입니다. 블링크 3편. 오늘의 메인 테마는 모터를 한번 제어를 해볼 거예요. 여기 DC 모터 있죠? 바퀴가 달려 있는데요. 이 녀석을 한번 제어를 해보고 아두이노나 사물 인터넷 보드에 DC 모터가 바로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아마 지금 상황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끼워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혹은 모스펫 준비해놨어요. 모스펫은 검색 엔진에 IRF520이라고 치면 녹한다랑 똑같은 거 나옵니다. 구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DC 모터 2개 준비했고, 오늘 이거 좀 고민스럽거든요. 모터 드라이버를 제가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요거 가지고 예제를 만들면 지금 블링크로 이거를 제어하기에는 핀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염려가 됩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그래서 보류 상태입니다. 할지 말지는 나중에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워터펌프 앤드 유량 센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블링크 앱으로 워터펌프를 켰다 껐다 하는 한편, 그때 워터펌프가 출력하는 토출하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오늘 수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먼저 릴레이하고 모스펫을 순서대로 연결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GPIO로 한번 제어를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디지털 제어고 얘는 아날로그 제어거든요. 아날로그 라이트하고 디지털 라이트 하던 행위를 블링크 앱이 대신해주게 되니까 GPIO로 제어하는 것 OK라고 예상이 됩니다. 요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수수는 버추어 핀, 가상핀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어하는 것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DC 모터의 바퀴 형태에는 제가 달려있지는 않는데요. 요 DC 모터에는 제가 홀 센서를 달아놨습니다. DC 모터와 홀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DC 모터가 회전하는 RPM을 측정을 해서 블링크 쪽으로 한번 보내보는 그런 예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하겠죠? 자, 처음에는 쉬울 수 있으나 나중에 RPM 하는 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신 대로 한번 아이디를 불러드려보죠. 제가 좀 오늘 템포가 좀 빠른데요. 우드 CNC님 따봉 3개 딱 날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포탈리 나띵님 환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릴레이 한번 해보죠. 얘 초심자분들 얘네 3개의 연결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녹한다가 하는 감기요? 하루종일 말을 안 해가지고 코맹맹이가 됐나 봅니다. 하루종일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요거 3개 연결관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외부 전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외부 전원. 우리 DC 모터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거 5V DC 모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쪽은 USB로 된 거, 한쪽은 이렇게 악어집게로 된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한번 구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두이노하고 전혀 관계없는 5V 아답터에서 요 선을 딱 빼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빨간 집게가 플러스 5V, 이게 이제 마이너스 집게가 되는 거죠. 이제 DC 모터를 하나 딱 해보는 겁니다. DC 모터 극성 없습니다. 방향만 존재할 뿐 아무거나 이렇게 2개 딱 물려줍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요 회전하고 있을 때 2개 중에 하나를 끊습니다. 저는 마이너스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까만 색깔 이 대가리가 요 점퍼 케이블하고
만나면 돌아가고 안 만나면 안 오프가 된다. 요런 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이번에는 요 집게에다가 점퍼 케이블을 하나 딱 달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점퍼 케이블 단자 두 개가 이제 만나면 작동이 된다, 작동이 안 된다. 요 관계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끊어진 두 개의 선 있죠. 릴레이 잘 보시면 COM이라고 된 곳하고 NO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한쪽을 COM, 한쪽을 NO에다 꽂아주는데요.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가지고 딱 쪼아주면 이제 릴레이 연결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런 절차를 따르시면 DC 모터 릴레이 연결하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 반대쪽에는 뭐라 돼 있지? 녹한다크 기준으로 S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S라고 된 핀을 디지털 5번 핀에 연결하고 쓸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5V,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요렇게 세 개 딱 연결한 다음에 블링크 코드 ESP806에 업로드한 다음에 GPIO로 D5번 핀에 디지털 라이트로 제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아직도 코맹맹이 소린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도 만난 적 없는데 혼자서 코로나 걸린 건 아닐까요? 혼자 걸리는 코로나. 녹한다는 요새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먹음직스러운 점퍼 케이블을 구해서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S 플러스 마이너스. 딱 릴레이에 꽂아주시고 5V 그라운드 디지털 5번 끝났습니다. 자, 이제 ESP866에 코드를 업로드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OTA를 활용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귀찮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업로드 할 건데요. 자, 지금 제가 펼쳐두고 있는 이 코드는 기본 예제에 있는 거예요. 파일, 블링크 라이브러리 설치하게 되시면 파일 예제, 블링크 안에 블링크 EDGNT 안에 EDGNT ESP8266 어디 갔냐? 요 이그젬플을 제가 그대로 그 카피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버전하고 템플릿 아이디 디바이스 네임만 바꾼 게 지금 바로 이 코드입니다.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그죠? 요게 끝입니다. 여기서 OTA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그젬플로 제공해주는 거기서는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포함된 헤더 파일들을 몽땅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 자체를 압축을 해서 소스 코드로 업로드를 해 놓을 거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다가 그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로 가요. 뭐 다운 받으셨으면 다운 받은 폴더에 아마 걔가 있겠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443-1.bin이라는 파일이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 전에 사물인터넷 보드를 클라우드와 연결해 놓은 작업은 다 해놨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거 모르겠다. 1편을 보시면 됩니다. 녹한다의 블링크 시리즈 1편. OTA는 무선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업로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은 ESP8266이 제 노트북에 USB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 컴퓨터는 함안에 있다 치고, ESP8266은 부산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보드에 함안에서, 함안이라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겠구나.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쪽에 코드를 업로드 해주려면, USB 선을 500km 짜리를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업로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가지고 와서 업로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럴 때 OTA를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다. 그죠? 블링크 클라우드로 갑니다. 녹한다는 이미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있죠? 요 디바이스입니다. 온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버전이 0.1.4 버전인데 제가 꾸은 것도 0.1.4 버전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버전이 같으니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죠. OTA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선택해 주시고 땡땡땡 딱 누르시고 업데이트 펌웨어 누르십니다. 그 다음 여기 로어 펌웨어 버전일 때 지금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저 보드가 지금 업로드 하려는 버전보다 더 낮을 때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는 건데요. 요거를 no condition으로 바꿔주고 요 바이너리 파일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start shipping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 이제 시리얼 모니터 쫙 열어보면 이 방금 뭐죠? 방금 뭔가 좀 에러가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죠. 방금 뭔가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얘가 연결이 되고 나면 아마 자동으로 그 펌웨어가 shipping이 될 겁니다.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다 알아서 하게 딱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이 플랫폼을 편리하게 만들어 놨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나죠. 헛!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요거는 뭔가 명령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지우고 다시 펌웨어를 shipping을 해주겠습니다. 총알 배송, no condition.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자, 이제 들어갔죠? 플래싱이라고 뜨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프로그램이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할 때 정기 점검 하잖아요. 정기 점검 한 다음에 패치가 되면 게임 하려고 접속하면 처음에 업데이트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버전 관리를 해주는 저 OT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재부팅 되면 제가 방금 집어넣어놓은 깔끔한 코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GPIO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자, 해야 될 일부터 여기 적어놓고 한번 해보죠. 1번 릴레이에 DC 모터를 한 개 연결해서 D5핀에 그러고 보니까 디지털 5번 핀 GPIO가 없었던 것 같네요. 6번, 7번 핀 활용하겠습니다. 자, D6번 핀으로 수정했습니다. D6핀에 GPIO를 이용해서 온오프 하시오. 디지털 5번 핀은 GPIO 번호가 아직 블링크에 뭔가 좀 엇박자가 난 것 같아요. GPIO 넘버가 없어가지고 6번에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hipping이 다 끝났겠죠? 자,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디바이스 쪽으로 딱 가서 자, 에디트 대시보드 눌러줍니다. 이건 어제 제가 했던 거라 다 지우고 싹싹싹싹 지우고 GPIO를 하려면 먼저 데이터 스트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다 어제 했던 거라서 다 무의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지우고 원래 처음 하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깨끗하게 지웁니다. 됐다. 뉴 데이터 스트림 디지털이죠. 디지털 출력입니다. 자, 디지털 6번 핀이고요. ESP8266 라벨에 디지털 6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뒷면을 보셔야 됩니다. 뒷면을 보시면 디지털 6번 핀이 GPIO 12번이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GPIO 12번인 걸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핀 번호가 12번이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핀 모드는 아웃풋 출력 제어를 하겠다 해서 create 만들어주고 웹 대시보드 쪽으로 가서 스위치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스위치. 그리고 이 스위치에다가 GPIO 12번을 딱 물려주면 이제 끝 제어가 되는 거죠. 0 또는 1이 보내주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한번 해보죠. 다 된 게 아니고 요거 세이브까지 눌러야 다 된 거죠. 자, 요렇게 딱 요 버튼만 딱 두고 이제 요거를 딱 누르면 이게 돌아가는 거죠. 쫙 돌아가는 거고 누르면 딱 꺼지는 건데 이 웹 브라우저는 서울에 있는 거고 이 모터는 부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DC 모터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다. 됐죠? 이 방금 보셨던 게 웹 대시보드고요. 이제 모바일 대시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바일이라면 스마트폰을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얘를 제어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 개념도를 가집니다. 스마트폰은 서울에 있고 DC 모터는 부산에 있을 때 블링크에서 제어하는 것 오케이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은 블링크 IoT라고 된 얘가 신버전이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건 9버전, 신버전, 9버전, 신버전, 왼쪽에 있는 게 신버전 눌러가지고 자, 템플릿이라고 된 요거를 먼저 눌러줍니다. 자, 이게 이제 제 디바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건 제가 어제 했던 거고 이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습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다 잡아다. 자, 이제 자, 초점이 좀 안 맞네요. 자, 새로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버튼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버튼 센터에다가 딱 두고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데이터 스트림 D6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푸시가 아니라 스위치로 하셔야 돼요. 스위치. 그 다음 여기 뒤로 간 다음에 요 버튼을 딱 눌러주면 이제 설정이 끝납니다. 오프라고 돼 있다 그죠? 얘를 누르면 찡 소리 나죠? 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그 웹 버전하고 똑같이 동작한다 그죠? 사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는 제가 1편에서 보여드렸던 버튼 눌렀을 때 LED 켜고 끄는 거하고 똑같은 예제입니다. LED 대신에 릴레이를 연결하고 DC 모터를 연결하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디지털 출력으로 1 또는 0을 보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ON일 때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서 DC 모터를 켜주고 꺼졌을 때 로우 신호를 보내주면서 DC 모터를 끄고. 자, 됐죠? 간다, 간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은 웹 대시보드하고 모바일 대시보드의 싱크인데요. 자, 제가 여기서 켜면 모바일 웹 쪽에서도 자동으로 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켰다 껐다 해도 모바일 쪽도 자동으로 싱크가 맞춰집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 소소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죠. 됐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 예제는 이거랑 평행하게, 모스펫을 평행하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6번 핀에 얘 그대로 살려두고요. 디지털 7번 핀에 이번에는 모스펫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하나 더 달아보는 겁니다. 자, 모스펫은 제가 늘상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선을 달아놨는데요. 요거, 자, 요렇게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손 아프다. 자, 초점을 좀 이렇게 쫙 맞춰주고. 자, 여기를 먼저 주목합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시그, VCC, GND라고 된 거 보이죠? SIG라고 된 요 핀에다가 저 ESP8266 디지털 7번 핀에 선을 하나 쭉 빼가 딱 저기 꽂아주고,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편을 또 주목을 합니다. 블럭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이 있다, 그죠? 아래쪽은 외부 전원이 들어오는 입력 포트입니다. 입력 플러스 마이너스가 위에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해서 외부 전원 5V를 넣어주고, 이쪽은 빠져나가는 쪽입니다. 모터가 연결이 되는 쪽이고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USB 선을 뚝 잘라가지고 있죠? 요 있죠? 요거에서 나오는 선 중간을 뚝 잘라서 빨간 색깔하고 까만 색깔이 전원선이에요. 까만 선을 마이너스 쪽에, 빨간 선을 저 플러스 쪽에 연결하면 외부 전원 인풋이 되는 거고, 위쪽에 출력단은 이렇게 악어 집게를 달아놓으면 쓰기가 좋을 겁니다. 악어 집게. 빨간색이 플러스, 까만색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딱 세팅을 하시고, 악어 집게 두 개를 이렇게 딱 물려주면 되죠. DC 모터에다가 싹 이렇게 물려줍니다. 자, 쇼트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 다음 점퍼 케이블이 한 개 더 필요하네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개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까만 거 마이너스, 전원해주고, 하나는 7번 핀. 그 다음 외부 전원을 딱 걸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피카츄님 반갑습니다. 꿀팁이에요. 어쨌든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릴레이 하나랑 모스펫 하나를 연결해 놨는데요. 얘네들 특징이 있습니다. 아두이노에서 5V DC 모터라는 거를 한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어 대상이 5V DC 모터라는 것에 한정했을 때, 1번 릴레이는 DC 모터를 온오프 할 수 있다.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저 모터일 때. 2번 모스펫은 DC 모터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DC 모터의 속도를 0에서 1023 레벨로 조절할 수 있다. 속도가 리니어하진 않습니다. 리니어하지는 않다. 리니어하지 않다는 것은 0부터 1023까지 쭉 올렸을 때 균등하게 속도가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속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조금 확 증가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빠름과 느림이 조절이 된다 하는 것이지,
0에서부터 1023 레벨이 비례에 의해서 속도가 제어된다. 아닙니다.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릴레이는 켜거나 끄거나 되는 거고, 모스펫은 릴레이 기능에 더하기 속도 제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스펫이라는 게 릴레이의 기능을 포함을 하고 온오프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드상에서 GPIO 7번 핀에다가 저 디지털 신호를 먹이면 얘도 껐다 켰다 하는 게 일단 가능하겠죠. 디지털 7번 핀의 GPIO 번호가 13번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일단 그거부터.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 더 딱 만들어 가지고, 자,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화면이 조금 익숙해지죠. 자, D7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는 13번. 그대로 해가지고 요 버튼 하나 더 딱 달아줍니다. 7번. 자, 그러면 되려나? 6번 누르면 6번 켜지고, 7번 누르면 7번 켜지고, 그죠? 7번, 6번, 그죠?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그 모스펫은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제어하는 거 말고 아날로그 라이트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지우고 쓰레기통에 딱 잡아놓고, 자, 뉴 데이터 스트림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13번이 되겠죠? 아날로그 아웃,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겁니다. PWM 출력이고, 핀 번호는 디지털 7번. 이렇게 해두고, 하한 값은 0, 상한 값은 1023으로 해두는 겁니다. 됐죠? 아두이노는 0에서부터 255인데, ESP8266의 아날로그 라이트는 0에서부터 1023까지다. 됐습니다. 크리에이트 하시고, 그러면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컴포넌트를 써야 되니까 슬라이더가 딱 적당하겠죠? 슬라이더를 딱 여기 갖다 놓고 슬라이더에 데이터 소스를 7번으로 딱 잡아줍니다. 릴리즈 온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DC 모터는 릴레이에서 제어되는 거고, 얘는 이제 잡아다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오죠? 뭐지? 뭐 잘못했지?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자, 뭐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요샘님, 반갑습니다. 13번 핀에 맞잖아요. 아날로그 스트림 아웃풋 이 뭐지?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직 블링크가 뭔가 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든다, 그죠? 다시 지우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래요. 여기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을 미리 저기서 만들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눈치껏 블링크의 사용법을 좀 익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데이터 스트림에서 미리 만들고 했을 때 안 될 때는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트림에 아날로그 해가지고 직접 만드니까 됐던 걸로 어제 기억을 합니다. 똑같이 만드는 과정은 똑같아요. 13번. 요거 1023. 그죠? 이게 만약에 되면 아주 신기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도 뜨네. 이거는 왜 이렇지? 그럼 다른 핀으로 한번 옮겨보죠. 만약에, 이 지금 GPIO 번호가 디지털 3번이 GPIO 5번을 쓰거든요. GPIO 5번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심란하네요. 민렉스 GPIO 5번. 그럼 일단 제쳐두고요. 스마트폰 쪽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웹 대시보드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 자, 여기 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얘 이대로 두고. 자, 요 딱 눌러가지고, 얘도 슬라이더 있거든요. 슬라이더를 여기에 딱 가지고 와서, 크기도 좀 이렇게 쭉 늘려주고, 딱 눌러서 데이터 스트림에 슬라이더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얘는 된다, 그죠? 자, 요렇게 1023으로 하면 풀 파워입니다. 얘 릴레이 가지고 ON 했을 때하고 결과가 같은 거고, 그죠? 얘는 찔끔찔끔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죠? 얘하고 오른쪽 왼쪽 거 비교해보면 확연히 속도 차이가 있죠? 그죠? 요렇게. 모스펫이 연결된 핀은 속도 조절이 가능하더라. 얘는 온오프만 가능한 거고. 자, 이렇게 0이면 꺼진 거고 1023이면 켜진 거하고 같아요. 하이로우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중간쯤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왜 웹에서는 안 되는가?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자,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뭐지? 자, 이거는 차차 블링크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2번 예제도 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예제는 같이 합쳐서 모스펫 IRF520을 D7에 연결해서 속도 GPIO로 속도 제어를 해보시오. 여기서 1번 예제와 2번 예제는 코드가 같음. 자, 3번은 이제 코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 예제와 2 예제의 릴레이와 모스펫을 가상핀을 이용해서 온오프하고 속도 제어를 해보시오. 요거 GPIO 했던 거를 이제 가상핀 버전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경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영우님 환영합니다. 영우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GPIO 하는 것은 그냥 기본 코드만 밀어 넣으면 되는 거고,
가상핀하고 GPIO를 사용할 때에 뭐 장단점이 뭐가 있겠는가? 녹한다가 봤을 때 장단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데 그냥 자기 입맛대로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가상핀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 나중에 뭔가 특별한 처지에 놓였을 때 내가 가진 방법론이 한 개인 것보다는 두 개인 게 때때로 더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현을 하시려면 다룰 줄 아는 무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보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잘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에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일단 지금 해놨던 거 다 지우고 이제 가상핀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왜 이렇게 어지럽지? 굉장히 어지럽네요. 자, 그럼 이 코드에 가상핀을 사용하는 어떤 부분을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항상 이거 블링크에서는 제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보드 쪽으로 데이터가 오는 거냐, 보드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냐. 지금은 클라우드 쪽에서 제어하라는 명령이 보드 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때는 기본이 되는 예제가 파일, 예제, 블링크 안에 있는 get started를 털어보시면 됩니다. get data라고 되어 있는 예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만 싹 가지고 오면 끝나요. 요 부분만. 그리고 지금 가상핀 두 개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상핀 V0, 두 번째 가상핀 V1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역할은 릴레이를 온오프 하는 거. 예, 요 녀석은 모스펫을 속도 제어하는 것. 자, 그렇게 하려면 요 릴레이하고 모스펫을 이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아날로그 라이트 할 때는 핀 모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핀만 일단 명시를 할게요. 릴레이가 디지털 6번에 있고요. 모스펫이 디지털 7번에 있습니다. 얘는 디지털 제어, 얘는 아날로그 제어죠. 디지털 제어만 핀 모드 설정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가서 셋업에 출력으로 핀을 딱 설정을 해줍니다. 됐고, 그럼 지금 요 부분이 의미하는 게 클라우드 쪽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쪽으로 이제 딱딱딱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인테저 형태로 값을 받는데 얘는 0 또는 1을 받으면 되겠죠. 0 혹은 1을 데이터를 인테저 형태로 받아가지고 요 값 자체를 릴레이의 인자로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디지털 라이트 릴레이가 연결된 핀에 요 값을 먹여준다. 그러면 0이라는 값을 받으면 릴레이가 0은 로우하고 같은 거니까 꺼지는 거고, 1이라는 값을 받으면 1은 하이하고 같은 거니까 켜지게 될 겁니다. 됐죠? 얘는 0에서부터 1023의 값을 가상포트 1번으로 전송을 해주고 요 값을 아날로그 라이트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아날로그 RIT 모스펫이 연결된 핀에 요 값을 먹여준다. 이 변수 이름이 같은 것은 이게 이제 지역 변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죠. 다 됐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0.1.5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OTA로 또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죠. 잠깐만요. 자, 프로젝트 저장을 잘 해놔야 되는데 좀 저장을 이상하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잠깐만요. 됐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443-3번 예제를 만들고 있고요. 요 디렉토리로 가서 스케치 컴파일된 바이너리 내보내기 누르면 바이너리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OTA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보드에 바로바로 집어넣어서 할 거니까, OTA로 하실 분들은 OTA로 하고, USB로 업로드 하실 분들은 USB로 업로드 하는 방식을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습니다. 우드 CNC님 오셨네요. 그리고 우드 CNC님이 병장으로 진급하셨다네요. 앞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부탁을 드리죠. 자, 다시 돋보기 누르고, 세이브하고, 돋보기 누르고, 디바이스 고르고, 땡땡땡 눌러서 업데이트 펌웨어. 지금은 버전이 더 높은 버전이니까 그냥 끌어다 놓고, 그죠? 0.1.5 버전이죠. 얘는 0.1.4 버전이니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스타트 shipping. 이게 OTA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 생각보다 너무 오늘 해야 될 것의 분량이 작아서 큰일 났네요. DC모터 제어하는 게 블링크에서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켜고 끄고 속도 제어하는 게 끝이라서 RPM 측정하는 걸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우드 CNC님 감사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분입니다. 이제 병장 전역할 때쯤 되면 이제 안 오시는 거 아닌가요? 만기 전역 되시면 이제 부사관까지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지금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가상핀 0번이 릴레이고 가상핀 1번이 모스펫이다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여기 가서 그 핀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스트림에 버추어 핀입니다. 이번에는 요게 이제 릴레이는 가상핀 0번이고 온오프 제어니까 민 0, 맥스 1, 0 또는 1 해가지고 인테저 형태로 보내주면 되겠죠. 0 또는 1인데 0.00 뭐 99, 0.99 이런 게 아니라 정수형으로 0 또는 1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인테저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모스펫 V1으로 자동으로 돼 있죠. 얘도 인테저고 0에서부터 1023 끝났죠. 자, 그럼 여기 가서 이 버튼은 이제 릴레이로 바꿔주고, 왜? 이 뭔가 좀 오류가 있네요. 자,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웹 환경은 쓰기가 좀 깝깝하네요. 이제 되네요. 릴레이 슬라이더로 너무 길다. 모스펫 됐습니다. 자, 과연 될까요? 주흠님 반갑습니다. 오른쪽 릴레이로 제어되는 것은 켜졌죠. 꺼지고 꺼지고 요는 가상핀으로 하니까 이제 되네요. 쭉 GPIO로 하니까 안 되더니 가상핀으로 하니까 됩니다. 쭉 해서 절반 지점에 떡 놓으면 왼쪽 녀석이 돌아가는데 오른쪽 거 왼쪽 거 비교해보면 왼쪽 게 속도가 확연히 느리죠. 그죠? 맥시멈으로 놓으면 이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러면 이제 꺼진 겁니다. 됐죠? 웹 환경에서
가상핀 가지고 제어하는 것 오케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어디 갔냐? 이것도 이제 뭐 식은 죽 먹기죠. 한번 물꼬를 트면 이제 이렇게 쉬운 겁니다. 처음 진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요거 자동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릴레이 가상핀 0번 물려주고 얘는 모스펫. 누가 이렇게 바꿔놨죠?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누르면 돌아가는 소리 나죠? 오프. 요거 잡아 끌어서 이제 요 나오면 왼쪽에 돌아가는 거죠. 스위치에서 푸시로 하면 눌렀다가 떼는 거인 것 같아요. 오래 누르고 그러니까 누르면 0, 떼면 1이니까 반대인가? 누르면 1, 떼면 0이니까 오래 누르고 있으면 뭐 그렇게 되는 개념 아닐까요? 이게 톡 치니까 0, 1이 한 번에 드르륵 날아가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방금 한 게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지금 좀 분량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여기서 4번은 모터 드라이버가 나와야 되는데요. 모터 드라이버로 근데 모터 드라이버를 지금 쓰려고 보니까 핀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DC 모터 한 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두 개 제어하기에는 핀도 애매하고 근데 사물 인터넷 보드에 모터 드라이버를 쓰는 것도 좀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뭐 쓰는 것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일반 속도 제어가 되는 아니다. 하여간 RPM 측정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RPM을 측정을 한번 해볼 건데 릴레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릴레이부터. 자, 3예제에서 릴레이에다가 홀 센서가 달려있는 DC 모터를 연결하고 홀 센서로 RPM을 측정해서 블링크로 전송하시오. 3번하고 4번 사이에는 엄청난 난이도의 갭이 갑자기 팍 생겼죠? 그러면 오늘도 홀 센서로 RPM을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 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DC 모터는 얘를 쓸 건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대기가 어디 갔냐. 자, 지금 요 화면상에서 요거 있죠? 여기 얘가 자석입니다. 프로펠러 회전축상에 자석이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 잘 보시면 까만 색깔 무슨 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홀 센서인데요. 요 까만색 네모난 대굴박이 이 자석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얘가 디지털 출력을 냅니다. 자석이 지금은 안 만나고 있죠. 없다 있다 없다 또 이렇게 돌면서 없다 있다 그럼 있다일 때 신호하고 없다일 때의 신호가 디지털이니까 결론은 사각 펄스가 나오겠죠. 프로펠러가 드르륵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프로펠러가 드르륵 돌아가면 요런 거 나오겠죠. 있다 없다 이렇게 막 나올 건데 지금은 자석이 여러 개면 조금 더 분할을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한 개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이 사각 펄스 한 개 한 개가 한 바퀴 회전했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 사각 펄스 개수를 세면 단위 시간에 예를 들어
분당 몇 번 회전했는지를 측정한다면 그게 바로 RPM이잖아요. RPM. R이 뭐죠? 라운드인가요? 하여간 RPP의 per 미터 분당 몇 바퀴 회전을 했는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 아두이노에서 이거를 측정하려면 인터럽트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때 폴링 엣지와 라이징 엣지를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보드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폴링 엣지라는 것은 요거 신호가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요거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이징이죠. 이게 밑에서 위로 슝 비행기가 슉 이륙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라이징 엣지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얘가 이제 폴링 엣지거든요. 근데 이 사각 펄스 자체 하나가 한 바퀴를 회전한 거니까 폴링 엣지 개수를 세든지 요거 폴링 엣지 개수를 세든지 아니면 라이징 엣지 개수를 세든지 개수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세면 되는데 저는 요 라이징 엣지 개수를 세겠습니다. 라이징 엣지. 그럼 이제 인터럽트 코드를 아두이노 코드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프로젝트 새로 카피 좀 하고요. 요거는 아두이노하고 ESP8266하고 조금 사뭇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참조 코드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로 쓱 가셔가지고 다큐멘테이션의 레퍼런스에 어태치 인터럽트라고 된 거 보이죠? 이걸로 들어갔어. 참고로 아두이노 우노는 2번, 3번 핀만 요 핀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ESP8266은 그런 거 뭐 별도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쭉 해서 잘 보시면 요렇게 하여간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워터펌프 유량 측정한다고 만들어 놓은 174편용 코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 넣으면서 이거를 이제 RPM 측정하는 코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디다가 홀 센서를 연결할까인데요. 3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홀 센서가 D3번에다 연결이 될 거고 디지털 입력 핀이 될 거니까 얘가 이제 인풋이 돼야 되겠죠. 셋업에 가서 핀 모드 얘를 인풋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얘는 이제 입력 센서가 된 거죠. 디지털 입력 센서. 그 다음 홀 센서가 연결된 핀을 이 어태치 인터럽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셋업에 딱 집어넣어주고 홀 센서가 연결된 이 핀을 인터럽트 핀으로 쓰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인터럽트 루틴으로 감지할 매개 뭐라 하면 좋을까? 그 상태가 이제 라이징으로 하겠습니다. 라이징, 폴링 구분 없다라고 했습니다. 라이징이나 폴링이나 어차피 그 개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홀 센서가 연결된 핀이 있는데 라이징 엣지가 그러니까 상승 엣지라고 하죠. 상승 엣지가 발생했을 때 함수를 호출한다. 그 함수가 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럼 요 함수가 제가 플로우라는 이름을 해놨는데요. 요 함수가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코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요겁니다. 저 하단에 그냥 던져 넣으시면 되겠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원형은 이거잖아요. void 함수 이름 매개 변수 중괄호 열고 닫고 이게 함수의 골격인데 ESP8266에서는 독특한 키워드를 인터럽트 할 때 독특한 키워드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왜 붙이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ESP8266에서 인터럽트 쓰려면 저거를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함수 이름은 RPM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홀 센서가 라이징 엣지가 발생했을 때 RPM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함수를 한번 호출한다. 그럼 홀 센서가 자석을 한번 만났을 때마다 라이징 엣지가 발생할 거니까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RPM이라는 함수가 1에 호출된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요때 카운트를 올릴 건데요. 저 위에다가 인테저로
카운트는 자연수잖아요. int 카운트는 0부터 출발해가지고 요 카운트를 여기서 뻘뻘 해주는 겁니다. 하나씩 카운트를 올리거라. 그럼 저 카운트가 1분에 몇 번 올라갔는지를 확인을 하면 그게 바로 분당 회전수가 되는 거죠. 문제는요. 문제는 이 지금 요 카운트라는 변수가 여기서도 쓰이게 될 거고 조금 있다가 루프 안에도 타이머 안에다 집어넣을까? 아무튼 이 카운트라는 변수가 여기서는 증가만 시켜주고 활용하는 데는 다른 루틴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 개의 인터럽트 루틴이나 여러 개의 타이머나 뭐 인터럽트나 이런 데서 변수 하나가 여기저기서 동시에 사용이 될 때는 독특한 키워드를 붙이라라고 아두이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걔가 뭐냐면 얘입니다. 요 뭐라고 읽는지 몰라요. 보라타일이라고 읽기로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보라타일 int count는 0. 그럼 이거는 아두이노 코드에게 명시적으로 뭘 말해주냐면요. count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저기서 쓰는 변수다. 인터럽트 쓸 때는 무조건 얘를 붙인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십시오. 명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해서 뭔가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크게 없는데 엄밀히 말하면 쓰라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규칙을 한번 따라보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번에는 보드 쪽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내주는 코드가 기본이 되는 코드가 블링크에 getStarted의 push 데이터를 참고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4단계를 머리에 기억하면 되죠. 1번 타이머라고 된 거 가지고 옵니다. 블링크 타이머 가지고 와서 딱 추가해주고 그 다음 저 블링크 타이머가 할 일을 함수로 선언을 해주는데요.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당 회전수를 측정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한다. 그럼 우리가 분당 회전수를 측정하려면 1분이 경과를 해야 되잖아요. 1분 동안 측정을 해가지고 1분에 몇 바퀴 회전했는지 전송해주면 가장 정확한데 그렇게 하면 값이 리플렛이 되는 주기가 1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샘플링을 할 겁니다. 1초에 몇 바퀴 회전하는지를 계산한 다음 60을 곱하면 그게 RPM이다. 맞죠? 초당 몇 바퀴 회전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1초에 예를 들어 10바퀴 돌았으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보건데 그 속도로 계속 돌고 있으면 당연히 1분은 1초에 60배가 되는 거니까 1초에 10번 회전했다면 1분에는 600번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60을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count라는 변수를 이제 여기서 활용을 하는 거죠. count 변수는 지 알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보내줄 값 int rpm은 count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턴에 rpm이 카운트를 0으로 까줘야 다음 턴에 rpm이 측정이 될 거니까 카운트를 여기서 0으로 까줍니다. 됐죠? 카운트 값 바꾸는 거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다 그죠? 그러니까 보라타일이라는 뭔가 저 키워드를 써줘야 된다 하는 게 아두이노 월드에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rpm 값을 지금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요 값을 가상핀 2번 값으로 해가지고 클라우드 쪽으로 업로드 해주는 겁니다. 그럼 끝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모스펫이 그 릴레이가 연결된 핀 대신에 저 모터를 연결할 거예요. 자, 좀 앞서갔는데요. 연결부터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DC 모터 요놈 또 애매하게 돼 있구나. 자, 얘를 일단 철거를 하겠습니다. 얘가 DC 모터 얘가 있던 자리에 얘로 그냥 바꿔 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빼고 자, 얘 이렇게 걷어내고 얘고 하나 이렇게
딱 집어주고 하나 이렇게 딱 집어주고 자, 일단 되는지 다시 한번 보고 자, 됐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홀 센서가 또 여기 있는데요. 홀 센서 요거 인터넷 보시면 홀 센서라고 치면 이거 녹화한다고 똑같은 거 아마 있을 겁니다. 다리가 4개인데 실제로 연결하는 건 3개고요. 자, 보자. VCC 그라운드 디지털 아웃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핀을 이 방향으로 두고 딱 보면 이렇게 두고 보면 VCC, GND, 디지털 아웃, 아날로그 아웃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아날로그 아웃은 안 쓰는 핀이에요. VCC 5V 그라운드 요 디지털 아웃이라고 돼 있는 저 핀을 디지털 3번에 꽂고 쓸 겁니다. 됐죠? D3 그라운드 5V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근데 5V 핀이 지금 매진이 돼가지고 빵판을 써야 되겠네요. 자, 요 빵판에다가 5V 플러스 마이너스 가지고 와서 아,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됐고 자, 점프 케이블이 마음에 드는 게 없네. 3개짜리가 없네. 아니 왜 점프 케이블이 요거 좋네. 자, 찾았습니다. 자, 그럼 꽂아가지고 자, 꽂아가지고 제일 끝에 VCC 그 다음 그라운드 남은 하나를 디지털 3번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잘 보시면요. 이제 눈치껏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녹색 불이 한 개만 켜져 있죠? 자석하고 홀 센서가 닿으면 하나 더 들어오는 거 보이죠? 반짝반짝 하는 거 보이죠? 요때 디지털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반짝, 요쪽 편께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요거를 카운트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RPM을 측정을 하면 된다. 연결 끝났고.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코드는 다이렉트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되는 동안에 녹한다의 꼬꼬 부하기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녹한다의 꼬꼬 부하기. 자, 업로드 될 동안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외관에서 부하기를 바라다 보고 있는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내부에서 R을 바라다 보고 있는 거고,
요거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36도에서 38도 사이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문제는 지금 습도가 70%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습도가 제 마음대로 안 올라가서 안에다가 가습기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뜻하죠? 자, 요거 클라우드하고 커넥트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때까지 제가 전란시키는 장치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뭔가 볼만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곧 돌아가는 거 보이죠? 요거. 아,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연결이 됐네요. 자, 꼬꼬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자, 여기 가서. 그럼 클라우드 쪽으로 먼저 갑니다.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죠. V2번 핀으로 보내도록 해놨으니까 RPM의 그런 레인지가 얼마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맥시멈을 한 6000 정도 한번 잡아놔 보겠습니다. 6000 정도 잡아서 요 게이지를 한번 써보죠. 이거보다 데이터 스트림부터 만들어야 되죠. 자, 버추어 핀. 가상 핀 2번이 RPM이 되는 거고, 맥시멈은 5000이고, 그러고 보니 제가 오류를 하나 냈네요. 아니구나. 인테저 맞죠? 인테저 맞습니다. 정수 곱하기 60이니까 절대 소수점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죠. 자, 인테저 됐고, create 됐습니다. 이제 요 게이지에다가 이거 딱 이렇게 물려주면 끝이 나는 거죠. 자, 되려나? 아무 반응이 없네요. 왜 그렇지? 그렇죠. 요거 제가 완전 다 안 했었네요. 이런. 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타이머 추가됐고, 타이머가 할 일까지 추가가 됐고, 저 타이머가 지금 호출이 되지는 않았죠. 제가 좀 빼먹었네요. 마음이 콩밭에 가서 그렇습니다. 타이머 셋 인터벌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이 타이머를 1초에 한번 지금 호출할 거다 해놨기 때문에, 셋업에 타이머의 셋 인터벌 1000ms 간격으로 마이 타이머점 이벤트를 호출하시오. 요렇게 하고, 저 루프 안에다가 얘를 넣어줍니다. 타이머 런. 그러면 저 데이터 보내주는 루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다시 업로드 해야 되겠네요. 자, 업로드 해놓고 그동안 또 꼬꼬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보니까 36도에서 38도로 올리는데 55초, 38도에서 36도까지 냉각되는데 딱 2분 5초, 합해서 딱 3분이 걸립니다. 3분 텀으로. 여기 보면 아주 주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슬로프가 올라갈 때 55초, 내려갈 때 대략 한 2분. 50초 2분, 50초 2분, 50초 2분. 아직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안 됐네요.
됐다. 이제 아마 될 겁니다. 그죠? 이미 5,000을 넘어서네요. 그럼 이제 레인지를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5,000이 아니고 몇 가지 나오려나? 한 만 잡아 놔보죠. 만, 맥스값 만. 한 요정도 RPM이 된다고 합니다. 됐죠? 이제 모바일 쪽 RPM 측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게이지 하나만 추가하면 바로 RPM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민맥스 값은 이미 저 클라우드 쪽에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게이지를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여기 있죠, 게이지. 띵 추가하고 좀 위에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됐다. 크게. 요렇게 하는 거였구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스트림에 RPM, 가상핀 2번을 이렇게 딱 물려주는 겁니다. 됐죠? 근데 글자가 좀 작네요. 자, 다시. 뭔가 요게 글자 크기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엑스라지. 글자 색깔은 오렌지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럴싸하죠. 됐습니다. 그럼 지금 했던 예제가 어차피 얘를 제어하고 홀 센서에 가지고 RPM을 측정을 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DC 모터를 제어하는 주체를 이번에는 모스펫으로 변경을 한다면 속도 제어를 하면서 그 변경되는 RPM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릴레이에 있는 요 DC 모터를 빼겠습니다. 얘랑 이제 바꿔보는 거죠. 얘 버리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자, 그럼 요 DC 모터를 이번에는 모스펫에다가 딱 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모스펫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는 이미 만들어 놨죠. 이미 이 슬라이더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잡아다가 놓으면 왜 안 돌아가지? 다시 그냥 접촉 불량이었던 것 같네요. 자, 3000rpm 정도 된다라고 나오죠. 폴리모터가 이미 격하죠.
근데 왠지는 모르겠으나 릴레이로 했을 때가 RPM이 더 높게 나오네요. 그거는 이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니까. 자, 속도 제어에 따라서 RPM이 올라간다 그냥 그뿐인 거죠. 요거보다 좀 더 높이면 RPM 제대로 측정되는 거가 뭐 메커니즘대로는 돼 있죠. 왜 더 안 올라가는 거 같냐? 맥스는 5000이네요. 그렇죠? 끝까지 내리면 0.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쪽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컴퓨터 쪽에서도 딱 놓으면 RPM이 올라가겠죠. 그죠? 다 됐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게 4번 예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블링크는 예제를 이렇게 분리를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 놓을게요. 그리고 DC 모터를 모스펫에 연결한 다음 RPM을 측정해 보시오. 이게 여기까지가 방금 보셨던 4번 예제고, 5번 예제는 워터펌프를 ESP8266에 연결하고 워터펌프가 토출한 물의 양을 유량 센서로 측정해서 블링크 서버로 전송하시오. 지금 DC 모터 제어하고 RPM 측정하는 거하고 원리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대신에 RPM은 분당 회전수를 측정을 하는 것이고, 이 유량 센서는 내부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한 번 회전할 때마다 물이 얼만큼 지나갔는지 그 단위가 있거든요. 그 단위를 누적을 시켜가지고 RPM 유량으로 몇 밀리리터인지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터펌프는 지금 코드 그대로 비슷하게 가지고 가되 D7에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유량 센서는 D3에 연결할 겁니다. 지금 홀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위치로. 자,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릴레이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집에 보내주고 자, 요놈 빼고 요것도 빼고. 자, 워터펌프는 DC 모터예요. 워터펌프라고 해서 뭐 독특한 뭔가 기능을 가진 친구가 아니라 워터펌프도 DC 모터입니다. 아두이노용 5V DC 모터 인터넷에 팔거든요. 5V 워터펌프. 그리고 유량 센서는 YFS401이라는 겁니다. YFS401. 요거랑 5V DC 모터 같이 페어로 해가지고 노칸다의 스마트팜, 소규모 스마트팜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노칸다가 엄청나게 우려먹은 하나의 컨셉이기 때문에. 자, 워터펌프 여기 두고 오늘도 한 번 더 우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량 센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한쪽은 빨아 당기는 거고 한쪽은 이제 내보내는 게 되겠죠. 물통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물통에다가 딱 꽂아두고 빨려 나오면서 그대로 보내는 걸로 하고,
자, 이거 워터펌프 DC 모터니까 아까 모스펫에서 뺀 거. 다만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점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빨간 집게 물려주고 반대쪽에는 까만 집게 물려주고. 이러면 이제 워터펌프 땡이죠. 모스펫 코드는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대신에 지금 있는 코드 그대로 돌리면 가상핀 2번으로 분당 이 플로우 센서가 몇 번 회전했는지가 날아가겠죠. 자, 요 유량 센서 있습니다. 얘도 선이 3개고요. 빨간 선 5V, 까만 선 그라운드, 노란 선을 디지털 3번 핀에 꽂아서 홀 센서 자리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선이 5V, 까만 선이 그라운드, 노란 선이 디지털 3번. 자, 그럼 요 타이밍에 홀 센서에 저 유량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또 조금 한번 알아보고 갈 건데요. 아까 저 홀 센서하고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요렇게 물이 지나갈 때 여기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내부에 그 프로펠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프로펠러가 생겼고 요 위에 홀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센서 홀 센서가 붙어 있고 이 날개 중에 날개에 다 붙어 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날개 중에 하나에 뭔가 자석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DC 모터의 RPM 측정하던 거하고 똑같죠? 요 위에 홀 센서가 있고요. 이 커서가 안 보이네. 여기 홀 센서가 있고 여기 있는 자석이 요 홀 센서를 만날 때마다 요런 신호가 나오겠죠?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신호가 납니다. 그럼 이 사각 펄스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물이 지나갈 때 프로펠러가 몇 바퀴 회전했는가가 되는데요. 이 YFS401이라는 다시 적어줄게요. YFS401이라는 이 유량 센서가 거기 들어가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 같은 데 들어가지고 유량을 측정하는 센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제조사 규격에 1펄스에 5888 펄스가 1리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 펄스 개수를 셌더니 5888번의 펄스가 발생하면 물이 1리터가 지나가서 프로펠러가 그만큼 돌아갔을 때 1리터가 거기를 지나간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원 펄스는 그죠? 요게 얘가 요 항으로 나눠지면 되는 거잖아요. 5888분의 1리터씩 1펄스가 5888분의 1리터다. 맞죠? 그래야 펄스가 5888개면 요게 두 개가 소거가 돼서 1리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계산식을 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단위를 요걸 밀리리터로 쓸 겁니다. 리터라는 단위는 너무 크거든요. 우리 1리터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조그만한 펌프 가지고 1리터를 펌프질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니까 1리터에서 2로 바뀌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밀리리터 단위로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했다. 그러니까 리터에서 밀리리터로 되려면 그죠? 밀리리터는 더 작은 단위니까 1000을 곱해야 되는 게 맞죠. 1000을 곱해서 밀리리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원 펄스당 5888 1 곱하기 1000씩 유량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유량을 블링크 쪽으로 리포트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코드에서
지금 RPM이라고 제가 해놓은 이것을 플로우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라이징 엣지가 발생하면 플로우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변수 이름을 바꿔보죠. 카운트라 하지 말고 물의 양 워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워터라고 하고, 그럼 얘가 이 워터라는 변수가 인테저가 아니라 플로트로 갈 겁니다. 플로트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플로우라는 함수가 한번 호출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5888분의 1 곱하기 1000씩 한 번 호출될 때마다 그만큼 물이 지나간 거니까 그거를 누적을 시켜주면 되겠죠. 워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5888 한 거에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하는 요 값을 요만큼을 요 워터에다가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 되겠고, 그 다음 얘가 V2 어디 갔냐? V2에 저 값을 보내줄 때 유량 값을 그냥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워터 값을 지금 변화시켜주는 애는 얘니까 여기서 계속 올려준 유량을 저 클라우드 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금 끝입니다. 볼 센서. 이것도 뭐다. 다시 저장해야 되구나. 5번 예제. 업로드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워터펌프의 속도 제어할 일은 없어가지고요. 온오프 개념으로 그냥 쓰면 되니까, 제가 모스펫에다가 워터펌프를 연결한 이유는 연결하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집게 2개만 꽂아주면 되거든요. 릴레이는 집게 사이를 잘라가지고 릴레이를 꽂아줘야 되는데, 모스펫은 그냥 바로 꽂아주면 돼서 모스펫을 쓴 것 뿐이고, 워터펌프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해가지고 유량을 변경시켜 주겠다, 지금 이런 예제가 아니라 워터펌프는 켠다 혹은 끈다 2개밖에 하지 않을 겁니다. 알케미스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뭔가 예제의 그 분량이 상당히 작아가지고 요까지 하고 뭐 더 할 거 없으면 바로 그냥 방과후 활동으로 전환해가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되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았으나 블링크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더 하고 싶어도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요. 빨리 하고 빨리 도망가고, 됐다. 자,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다시 가서 우리 입맛에 맞게 또 복작복작 하면 되겠죠. 일단 얘네들 다 지우고 새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다시. 헷갈리니까. 지금 가상핀이 총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모스펫은 속도 제어하는 걸로 들어가 있구나. 좋지 않네요. 그럼 지금 얘를 모스펫이 어차피 0이면 꺼지는 거고 1023이면 하이인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추어핀에 가상핀 1번에 지금 워터펌프가 있거든요. 펌프가 V1에 있고, 인테저로 이거 좀
상당히 아리까리한데 일단 0, 1023 이렇게 해두고요. 버튼을 아예 UI에 버튼을 만들 적에 0 또는 1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on value는 1023, off value는 0 보내주면 하이냐 로우냐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펌프 이렇게 집어넣고 자, 다시 여기로 가서 V2로 유량이 날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핀 2번에 자 플로우 V2 소수점이 있죠. 그러니까 더블로 하고 상한값은 몇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0리터 정도로 잡아두겠습니다. 단위가 밀리리터니까 100리터라면 0 3개가 더 붙어야 되겠죠. 10만까지 이렇게 잡아서 단위는 밀리리터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유량은 누적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게이지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죠. 레이블 가지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레이블 계속 올라가는 값이니까 플로우 됐죠?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눌러보면 되겠죠? 삥 누르면 안 올라가네요. 왜죠? 일단 펌퍼는 작동되죠? 소리 들리나요? 제가 요거 펌프 작동시킬 때 호수의 이 무빙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덜렁덜렁거리는 거 보이죠? 물이 힘차게 지나갈 때 덜렁 하고 딱 지나고 덜렁 하고 딱 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유량이 지금 0이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니까 다시 얘랑 협상을 하러 가봐야 되겠네요. 핀을 잘못 꼽았나? 맞고 딱히 안 될 이유가 없는데 태오킴님 반갑습니다. 플로우가 호출이 되고 그럼 일단 누가 문제인지를 좀 파악을 하려면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워터 값을 자 여기다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또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홀 센서 인풋이고 뭔가 문제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게 한 개도 없는데요. 이번에 잘 안되면 점퍼 케이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점퍼 케이블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일단 이거 업로드 그리고 이제 업로드 돼서 정상화 되는 동안에 또 녹한다에 요 꼬꼬 부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명등 달아놓은 게 밑으로 쳐져 버렸네요. 요렇게 돼 있는 게 뭔가 좀 더 멋있는 것 같다. 요렇게 그냥 둬야 되겠다. 좋아져. 정은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게 알 굴리기. 조만간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녹한다 이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 보시게 될 건데요. 그 전에 녹한다가 지금 면밀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테스트가 안 끝났습니다. 자, 아직 안 됐죠. 나오고 있네, 저기. 아직 페이크였네요. 자, 0.00 나오고 있고요. 켜라라고 하면 이미 아두이노 쪽에서 측정이 안 되고 있네요. 자, 고치러 가야 되겠네요. 왜지? 그렇죠. 요거 왜 안 되는지 찾아내시는 분, 제가, 자, 시간도 많이 남고 하니까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왜 작동 안 되는지 어필하실 수 있는 분께 제가 채팅창에다가, 뭔가를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뭘 붙여드리지? 원하시는 멘트를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참여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요게 왜 값이 안 나올까요? 이게 왜 값이 안 나올까? 아무도 참여를 하시지 않을 것 같네요. 혹은 지금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 한 3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값 안 나오잖아요. 이게 왜 값이 안 나올까? 이게 왜 0일까? 근데 우드 CNC님은 이미 뭐 하나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한 개 더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문제 중에 한 개인데요.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값이 안 나온다. 뭔가 제대로 했는데 값이 안 나온다 하면 분명히 뭔가 문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잘 보세요. 규칙에 문제 없죠? 인터럽트 루틴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때 호출되는 함수가 플로우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누적되는 값이 있고, 그 누적되는 값이 일정한 인터벌로 가상포트 2번으로 클라우드로 업로드 되도록 정확하게 루틴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아두이노에서 측정되는 값 자체가 0이라면 계산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겠죠. 요 한 줄이 지금 문제가 있는 한 줄입니다. 요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자체가 조금 더 문법적으로 강력해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워터라는 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프린트 되고 있습니다. 여기 워터라는 값을 프린트를 해놨는데 계속 0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슬슬 범위가 좁혀지고 있죠. 슬슬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힌트 묵시적 형변환입니다, 이게.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
자료형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형에 대한 이슈. 아, 허도님이 뭔가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찝을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딱 하면 이제 그동안 녹한다가 열심히 설명했던 거를 어느 정도 전파가 되었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자,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 이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결과가 지금 0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0이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숫자마다 점만 찍어줘도 그렇죠. 일종의 경민님이 지금 뭐 간접적으로 답을 내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요게 제일 중요한 한 꼭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나누기 5888이요. 우리 아두이노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1이라는 값 정수잖아요. 여기서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대표적인 그냥 인트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888도 정수잖아요. 얘도 인트잖아요. 그러면 요 아두이노에서는 인트 나누기 인트는 인트 나누기 인트는 반환값도 인트입니다. 계산되는 결과값도. 요거 상당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거 인트고 요거 인트니까 요거 계산된 결과가 1보다 작을 거잖아요. 0. 몇몇이잖아요. 0. 몇몇 이렇게 나올 건데 요 전체 값이 인테저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거니까 요 값 자체가 그냥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1 나누기 뭐 하면 무조건 0이 나오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묵시적 형변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얘한테 슬쩍 눈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오다 받은 대로 동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인님이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왜 직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가 시킨 게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뭔가 그냥 어필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다 주는 사람이 이제 약간 눈치껏 알려주는 방법이 묵시적 형변환이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명시적 형변환인데요. 그렇죠. 그 경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테저가 아니라 플로트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5888.0이거나 요게 이제 묵시적 형변환이에요. 5888.0은 인트 아니잖아요. 실수형이잖아요. 그러면 정수 나누기 실수형은 반환값이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0. 랄랄랄랄랄라 된 게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때 플로트는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시적 형변환은 뭐냐면 요렇게 써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요렇게 써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능한 4개의 경우를 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쓰든지 요렇게 쓰든지. 그죠? 근데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건 또 왜 안 될까요? 이미 여기 계산한 결과가 0이라고 결과가 났잖아요. 0을 플로트로 바꾸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기준선 위에 있는 거는 되는데 얘는 또 안 됩니다. 요런 사소한 것들 알아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가 정수가 아니라 실수면 오케이. 혹은 그렇게 안 쓰고 싶다면 지금 5888이라는 이 숫자가 아래쪽 소수점을 내가 적어 놓진 않았지만 얘는 플로트다.
실수형이라고 딱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 나누기 5808이 0이라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0 플로트 0은 0이잖아요. 그럼 0 곱하기 1000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쓰든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다가 0을 하나 이렇게 점 0을 하나 딱 붙여주면 끝나겠죠? 그렇습니다. 아, 재밌죠? 재밌죠? 시간이 오늘 남아가지고 요런 걸 좀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코딩을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혹시나 뭔가 프린트했는데 0이 계속 나온다 하시면 방금 했던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 거겠죠?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면서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애매한 부분. 제가 아주 옛날 옛적에는 이런 부분을,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면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난이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간단한 내용은 그냥 묵살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에 그때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때 제가 할 당시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녹한다는 쭉 스트리밍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보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질문을 제가 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뭔가 감회가 좀 새롭네요. 자, 그럼 아까하고 지금하고 예상되는 결과가 무조건 얘가 찍힐 것이다. yes, no라고 본다면 요런 것도 예측하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 요거 펌프 돌렸을 때 유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유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100% 확률로 나온다고 보는데 아, 갑자기 좀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올라가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찾아 나가시면 된다는 거. 유량 올라가고 있죠? 멈추면 쓰는 거고. 뭐 좀 좀 멋있게 추가할 만한 컴포넌트가 차트 한번 해볼까요? 차트도 별로인 것 같고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요 라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게이지에다가 약간 범위를 좀 협소하게 해가지고 그건 또 안 되네. 의미 없는 컨트롤이네요. 자, 아무튼 뭐 되죠? 이렇게 펌프 켜면 유량이 올라간다. 펌프 켜면 유량이 올라간다. 자,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이제 스마트폰 쪽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게 제일 고통이거든요. 코드는 컴파일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 그렇잖아요. 0이 아니라 뭔가 값이 나와야 되고 코드에 에러도 없고 아무것도 틀린 것도 없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럴 때 가장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쓰레기통 집어넣고 지금 가상핀 1번에
1번에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2번 플로우에서 값을 땡겨오면 되죠. 뭘로 프린트 해볼까? LCD 얘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LCD 얘가 좀 느낌이 있거든요. 이리와 딱 올려가지고 첫 번째 줄에는 유량 녹한다의 워터 펌프 하겠습니다. 워터 펌프. 그다음 두 번째는 유량이 튀어나오고 앞에 접두사 전미사를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었죠. value라는 저 첨자 앞에 유량 땡땡 단위는 밀리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빵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LCD 화면에 찍힌 것 같이 쭉 올라가죠. 아, 느낌 괜찮죠? 그렇습니다. 요게 오늘 끝입니다. 워터펌프와 유량.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더 재미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부분 아두이노 쪽에서 그 랭귀지를 다루실 텐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남으니 C샵에도 굉장히 재미난 게 있거든요. C샵을 뜬금없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샵에는 문제가 있으면 아두이노보다는 조금 정밀하게 찝어줘요. 아두이노보다는 요 C샵이라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얘는 좀 콕콕콕콕콕 찝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알려주는 그런 친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내 부하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문제 없는 건가? 잘 돌아가고 있네. 자, 뭐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거 이제 C샵 윈폼 그 코딩하는 화면이고요. 이거 뭘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자, 여기 있는 버튼을 하나 이렇게 띵 만듭니다.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라벨에다가 결과가 뭐가 하나 튀어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는데요. 버튼 자, 요 버튼을 누르면 레이블 1에다가 레이블 1에 들어갈 텍스트가 녹한다 포에버다. 요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한 세트가 되는 거죠. 버튼을 누르면 뭔가의 결과를 찍는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사칙 연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뭐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이게 직관적일까? 일단 요거 한번 해보죠. 과거에는 이게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잘 보십시오. 플로트 넘버 이꼴 22.2인데 빨간 줄이 끄였습니다. C샵에서 이거 왜 이럴까요? 맞잖아요. 22.2라는 값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빨간 줄이 끄였습니다. 이거 아두이노에서는 에러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C샵에서는 이거를 에러라고 칭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22.2라는 값은 실수형이고 C샵에서는 실수형을
대표하는 자료형이 더블입니다. 더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더블인 거예요. 더블을 플로트에다가 집어넣으면 실수형을 실수형에 집어넣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C샵은 이게 에러가 났다고 집어줍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내가 지금 집어넣은 이 숫자는 더블이 아니라 실수 그냥 플로트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F를 붙입니다. 이게 경민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요거는 에러 아니에요. C샵은 이렇게 깐깐합니다. 요 숫자가 플로트입니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주는 거고, 요거는 에러 아니에요. 더블 num2에다가 22.22 넣는 것은 오케이죠. 상관없죠. 이 숫자는 원래 더블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식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가 나중에 막상 해보면 엄청 크리티컬한 문제가 야기를 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요런 연산상의 그 이슈가. 그리고 요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거. 보죠? 얘 깐깐하죠? 둘 다 소수점이 있는 애인데 얘를 여기 넣으려고 하니까 에러라고 한다. 왜 더블을 플로트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얘를 플로트로 나는 바꾸겠습니다 하는 게 형변환을 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형변환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파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이상한 방법이긴 한데, 요 숫자를 나는 플로트로 파즈를 하겠습니다. 요것도 에러라고 하네. 여기는 맞다. 문자열이 들어가는 자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고. 요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겠네요. 요런 것들. 아두이노만 하시다 보면 이제 요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뭐 혹시나 다른 랭귀지로 넘어가게 된다면 요런 것들도 아두이노에서는 문제가 안 됐던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여기 플로트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실행도 안 되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22.2라는 거를 나 플로트에 집어넣겠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컴파일조차 안 시켜줍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고 다시 시켜라. 그럼 여기다 F를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보다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하나 뽑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고차원적인 클래스를 다루다 보면요. 점 두 개를 이루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요 포인트 클래스 P에 새로운 포인트 두 개를 집어넣겠습니다. 12, 50 이렇게. 그러면 뭔가 직교 좌표계 상의 두 점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건데요. 포인트 말고 포인트 F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 얘는 F라는 거는 플로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빨간 줄이 끄인다는 거죠. 맞잖아요. 22.2이면 플로트 맞고 33.33이면 플로트 맞는데 왜 이거를 에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포인트 F는 플로트로 된 거니까 F를 여기다가 뒤에 붙여줘야 된다. 요런 이상한 규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자, 뭐 좀 의미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의외로 저 형변환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이슈가 랭귀지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100% 방금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이 나올 때는 int 나누기 int로 인해서 야기가 된 것이다. 계속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방송 분량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일단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딱히 오늘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조금 빠르게 녹한다가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꼬꼬 부화기 안에 가습기가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만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 이거 왜 자꾸 떨어지죠? 이 제가 그 안에 밝으라고 간판 LED 달아놨는데요. 내부가 따뜻해지니까 그 제가 이게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해놓은 게 글루건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나 보네. 이건 다시 붙이면 되겠고. 제가 최근에 그 IoT 가습기 만들기 시리즈를 하면서 여기 가습기 모듈이 있거든요. 가습기를 직접 분사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부화기 안에 습도가 75%일 때가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부화기 안에 그냥 컵에다가 물 이렇게 떠놨더니 35%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하나 타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니까 굳이 뭐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스트리밍을 그냥 끝내도록 하고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궁금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1분 안에 18분까지 뭔가 질문이 안 나오면 제가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를 추가를 해야 된다. 아, 참, 오늘 그거잖아요. 지금 개표 방송하고 있죠. 아두이노는 그런 거 구분 안 해요. 그냥 아무데나 쓰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C샵을 굳이 켜서 보여드린 이유는 C샵은 그렇게 깐깐하게 확인을 해준다. 그런 취지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내일도 뭐 오늘하고 뭐 도찐 개찐일 것 같네요. 블링크는 뭔가 할 만한 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녹한다의 정규 방송은 기본을 3시간을 잡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의 꾸러미 가지고 3시간을 채울 만한 분량이 안 나오는 소재인 것 같네요. 그죠? 지금 뭐 릴레이, 모스펫, 워터펌프, RPM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빨리 끝났잖아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 스트리밍 9버전에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버전에서는 공짜, 신버전에서는 과금을 해야 가능한 걸로. 그것도 제가 다음에 해야 될 컨셉 중에 한 개인데요. 9버전에 잘 보시면 비디오 뭐 스트리머인가 뭐 있거든요. 거기다가 ESP32 캠이나 아니면 IP 카메라 스트리밍 주소를 거기다가 때려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니겠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닐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듣고 있습니다. 요렇게 빨리 끝난 날,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녹한다가 조금 더
잘 해드립니다. 신버전에서 OTA로 다운받고 구버전으로 쓴다. 그렇게요? 그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구버전 쓰실 때 스마트폰에 그 디바이스 등록하는 절차를 하게 되면 인증키가 나오거든요. 근데 신버전에서 OTA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별도의 또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인증키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인증키가 서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9버전이 더 좋거든요. 제가 봐도 9버전이 훨씬 더 나은데 그러면 근데 지금 신버전 ESP8266 코드 들어가는 그게 내부에 잘 보시면 OTA가 가능하도록 하는 코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버전은 신버전대로 써야 되고 9버전은 9버전대로 써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 9버전에서 쓰는 그 코드를 신버전에서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단 그때는 OTA 기능을 포기를 했을 때 직접 디바이스 템플릿 아이디하고 그 인증키를 직접 집어넣었을 때 신버전 클라우드하고 이런 거 물리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OTA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9버전용 코드를 신버전 플랫폼에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플랫폼 기능 중에 클라우드에서 제어하는 거하고 그 다음 클라우드는 신버전 거 쓰고 스마트폰은 9버전 쓰고 이거 마루님이 잘 찝어주셨네요. 내일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일은 I2C 센서 쓸 거거든요. 이 I2C 센서가 신버전에서 안 됩니다. 3번, 4번 핀이 노칸다가 쓰는 보드의 I2C 통신 핀인데요. 4번 핀이 신버전의 OTA 코드 기타 등등등등 막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I2C 통신 핀 중에 하나가 목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간단하게 해보니까 측정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버전으로 해야 됩니다. 구버전 아니면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근데 내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도 시간이 상당히 널널할 거기 때문에 내일 그 거는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버전 가지고 할 거예요. 내일 할 것은 비접촉 온도 센서. 이것도 방송 분량 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 I2C 통신 I2C 센서가 또 뭐 있더라? 로드셀 할 거고요. 내일 로드셀하고 이건 I2C 아니지만 그냥 같이 한번 해보고 이거 하고 또 뭐였더라? 심박 센서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심박 센서하고 비접촉 온도 센서는 접촉하지 아니하고 적외선 가지고 온도 측정하는 I2C 센서. 그 다음 또 뽑자면 몇 개 더 있긴 한데요. 자이로 센서하고 또 고도 센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에 어차피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빼고 생체 신호 세트죠. 그러니까 로드셀 몸무게, 심박 센서 심장 박동수, 비접촉 온도 센서가 체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체 신호 측정 세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일 한번 해볼 건데요. 안 됩니다.
14, 15도 내부적으로 같은 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거기 꽂아서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9버전에서는 됩니다. 신버전. 그러니까 신버전이라는 게 OTA가 되는 그 EDGENT 코드가 들어갔을 때 디지털 4번 핀이 안 됩니다. OTA 기능을 포기를 해야 되겠죠. 얘네들은. OTA 기능을 포기를 하고 신버전을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9버전을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왜 D4번 핀이 안 되는지는 그거는 만든 사람 마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한번 해봄직한데요. 아니면 나중에 좀 수준을 올리려면 요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요대로 할 텐데, 예를 들어 요런 컨셉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얘를 릴레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블링크 가지고 얘를 원격 제어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동으로 제어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버튼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이 릴레이를 켜는 거고, 이걸 누르면 수동으로 끄는 거고, 블링크 어플리케이션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수동으로 제어하는 이 행위가 블링크 UI에 싱크가 동기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거는 아직 제가 해법을 안 내놨거든요. 수동과 원격 제어 간의 이 싱크를 맞추는 작업,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원격 제어하는 게 유일한 수단은 아닌 거잖아요. 뭔가 원래부터 로컬로 제어되는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 패널 같은 게 뭔가 있는데 그거를 외부에서 원격을 제어한다는 컨셉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 원격 컨트롤 그냥 컨트롤 패널에 있는 거를 막 제어하는 행위가 원격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는 릴레이를 켜놨다라고 릴레이를 켜놨는데 여기 보는 블링크 화면에서는 릴레이가 오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곤란하겠죠. 그 원격지에 있는 사람은 꺼진 건데 지금 실제로는 켜져 있는 거니까 안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눌렀을 때 싱크가 어떻게 하면 맞춰지겠는가? 아직 제가 해법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수동으로 제어하는 것은 없고 블링크가 외부에서 무조건 제어를 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해서 이렇게 유일한 제어 단말기다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블링크끼리는 원래 싱크가 맞춰져 있습니다. 블링크 클라우드하고 블링크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여러 개가 있는데 각자 동일한 인증키를 썼을 경우에 블링크끼리는 싱크가 맞춰지는데 이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지금 싱크가 안 맞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녹한다가 한 수 앞을 내다봤죠? 한 수 앞을 내다봤습니다, 지금. 아마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주는 블링크를 아주 간단한 수준으로 써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링크 시리즈가 다음 주까지 연장이 될까는 모르겠는데요. 방송 분량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하게 된다면 살짝 수준을 올려가지고, 디바이스 간 싱크를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마 블링크 가지고 하면 그거 안 될 겁니다. 직접 제어한 결과는 블링크 쪽에 반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는 크게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은 안 해봤는데 1차적으로는 그냥 버추얼 라이트 해가지고 보내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는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은 참고를 거의 안 해요. 녹한다는. 저만의 방식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독창적으로 뭔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결과가 다른 사람이 한 거랑 똑같을 수도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제가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제가 그 방식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늘 스트리밍 되고 있는 그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그게 같다고 해도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어제 그 비슷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호에 가보시면 싱크라는 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파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1차적인 제 생각에는 버튼이 눌러졌을 때의 버추얼 라이트를 그냥 한번 호출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안 나왔어요. 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다음 주 볼링크 하게 되면 지금 4번 해야 되거든요. 4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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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볼링크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다음 주 요만큼 해야 될 뭔가 소재가 뭐 마땅한 게 없네요.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한다면 볼링크하고 C샵하고 연계를 하겠다. 요런 거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볼링크하고 노드레드하고 연계를 하겠다. 요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요거 연계를 했을 때 뭐 의미가 있겠냐 하는 요런 논의도 만약에 하려면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중에 남은 게 뭐 있냐면요. 지금은 완성형 프로젝트로 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개별 요소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녹한다의 완성형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게 화분 한 개를 관리하는 스마트팜이 있거든요. 조그만한 화분 하나 관리하는 미니 스마트팜을 볼링크 가지고 제어를 해보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 게, ESP8266에 포트가 딸려가지고 아두이노 우노를 슬레이브로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겠습니다. 그 다음 녹한다의 웨더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웨더 스테이션. 풍속계, 풍향계, 우량계, 온습도 센서가 달려있는 웨더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요거 센서 값을 볼링크로 전송하겠다. 가능하고, 그 다음 220V 전구 제어하고 전력량 측정하는 모드버스 4채널 릴레이하고 전력량계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거 볼링크 가지고 제어해 보겠다. 이거는 RS485고 들어가니까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또 가능할 것 같은 게 8채널 릴레이, 74HC595를 이용한 8채널 릴레이 제어하는 거를 볼링크 가지고 하겠다. 이거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1시간 안에 결판 날 것 같은 아주 이건 소규모 예제고, 그 다음 스텝 모터가 최근에 녹한다는 스텝 모터를 5V 조그마한 스텝 모터 쓰지 않고요, 네마 17인가 그거 쓰고 있거든요. 요거를 스텝 모터 드라이버 가지고 제어하는데 볼링크 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 그 다음 로라 통신을 해보겠다. 이거는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인터페이스가 구려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서버 모터 해야 되는데 서버 모터도 분량이 안 나와서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요 정도가 답니다. 앞으로 볼링크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하려면 요게 답니다. C샵과 연계하든 노드레드로 연계하든 그 꼭지 2개 하고, 스마트팜, 웨더 스테이션, 모드버스를 이용한 에너지 모니터링, 그리고
저 12V 스텝 모터 그 돌리는 거, 8채널 릴레이 컨트롤 하는 거. 로라는 패스, 서버 모터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니면 서버 모터 얘는 다음에 서버 모터 4개가 구성된 로봇파를 지금 녹한다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제어하는데 블링크 가지고 한번 해보던지.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아두이노 기기 간의 시간 정보를,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BHS님 반갑습니다.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오셨네요. 그래도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펼쳐놓은 이런 내용들이 블링크 가지고 하는데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 한 개 더 있네요. 최근에 했던 거. 가습기 제어하기. 블링크로 가습기 제어하기. 만약에 이것도 하게 된다면 한 30분 내지 1시간 안에 결판 나는 거죠. 요거는 한 맥시멈 1시간 보고 있고, 얘도 맥시멈 1시간, 얘는 1시간 반 정도 보고, 스마트팜도 1시간. 웨더 스테이션은 뭐 세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20분 안에 결판 날 것 같습니다. 모드버스 얘가 조금 오래 걸리겠네요. 연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고, 서버모터 하게 되면 이거는 10분 안에 결판 납니다. 그래서 블링크는 뭔가 이렇게 해놓고 그 뒷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애매한 어떤 하나의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블링크 하게 된다면 요런 소재가 튀어나올 거니까요. 이거 말고라도 더 뭔가 어필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요런 거 어때요? 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낮에요? 낮에는 앞으로 해야 될 것 발굴하고, 그 다음 또 제가 소소하게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랑 연계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꼬꼬 부화기 이번 주는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오시는 분들은 뭔가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오셔서 내용을 보시지만, 제가 내용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그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어떤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릴까 하는 그런 고민도 다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왜 예측이라는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뭔가 해야 되는 컨셉을 들고 오면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하지 않고요. 그냥 한번 슬쩍 될지 안 될지 정도만 테스트 해보고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전체 해야 될 내용이 100이라면 저는 10% 내지 20%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20% 정도 되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100%를 채우게 될 때 중간중간에 분명히 발생될 만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전업 유튜버입니다. 아무것도, 경제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좋은데요. 제가 그거를 뭐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은, 열심히 제가 하고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면 수익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걸로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올린 영상이 별실이 유튜브 자체로는 수익이 아예 안 나옵니다. 조회수가 이런 거 누가 보겠습니까? 좀 관련되신 분들 소수만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실 거고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조회수 가지고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그 예전보다는 훨씬 좀 낫기는 나은데요. 그래도 아무쪼록 녹한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놈이 생활하는데 생활비를 후원해준다. 요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발굴을 하라는 의미로 녹한다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도 아주 감사히 받을 수 있고 주시는 분들도 아주 좋은 느낌으로 주실 수가 있는데 저놈 저거 가난해 보이니까 내가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 요런 거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막상 제가 뭔가 준비하다 보면 재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뭐 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멍석이 깔리면 그래도 제가 한 번씩 말을 합니다. 후원이나 뭐 이런 수익 창출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무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뭔가 될 것 같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제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저 당장에 가도 그 받아줄 만한 곳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만사 다 제쳐두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저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는데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또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해놓은 게 기록이 되거든요. 제가 기록을 해둔다는 관점도 하나 있고 뭔가 시간 내서 기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같이 동영상 찍으면서 기록이 되니까 이제 만사 형통인 거고 그와 더해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또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열심히 시간을 내가지고 누가 봤을 때는 크게 돈이 안 되는 행동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아무튼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주시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올해 작년 12월 30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땡 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올해까지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한번 용기를 내봐서 조금 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리고 모임 같은 거는 제가 분명히 할 건데요. 제 채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 같은 건 할 건데 아직은 그게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심적으로 마음에 여유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쫄리거든요. 제가 앞에 미래를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 계속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는 흥하고 났을 때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심적으로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흠님은 다음에 제가 한번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범주님도 계속 뵙자고 하는데 제가 선뜻
뵙지 않는 이유가 사실 뭐 만나는 거 별로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아직 심적으로 그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해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뭐 말이 나온 김에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털어놔봤고요. 앞으로도 아무튼간 녹한다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가능하시다면 콘텐츠 지원금 조금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나는 기술 흘러가는 동향 같은 거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 질문하실 거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서 직접 참여해 주셔도 되고,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링크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셔서 그 링크를 딱 누르시면 참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입니다. 커트.